First day of Christmas, please just give to me. 하이. 안녕하세요. 나 곡 쓴 거 들어보실? 그래, 보내놔. 껌 하나만 시켰습니다. 저는 원래 이 시간에 안 자요. 제가 알아서 자겠습니다. 이러니까 욕을 먹지, 어? 안녕하세요. Big man right here. Big bag right here.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아주, 어? 노래 잘 들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도 진짜 잘 들었어요. 잠시만요. 노래 너무 좋아요. 데자부 그룹 어쩌다 들어갔나요? 어쩌다가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뭐 어쩌다 들어가는 게 있어요? 어쩌다 들어갔다는 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데자부 들어간 소감이 어떠신가요? 제가 계약을 한 지는 좀 돼서 그때 소감은 잘 기억을. 좋죠. 왜냐면은 음악하는 사람이 이제 내 돈 안 들이고 나한테 투자해주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담을 덜 수 있고 내 돈 생돈 들이는 게 아니라 그러고 그걸 갚을 수 있게 회사에서 도와주고 좋죠. 회사 가면 내가 앨범을 낼 돈을 회사에서 지원을 해주고 그리고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나한테 돈을 벌게 해주고 그게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좋죠. 지시감을 느낍니다. 다른 동네. 아, 그거 노린 건데 기억을 하시네. 노린 거예요. 헬로. 저 제 곡 되게 만들어지고 나서 주변에서 반응이 되게 좋아가지고 했는데 오늘 그 로스님 앨범이 나왔는데 사실 뭐 좀 속상한 건 없지 않아 있지만 근데 저 앨범 되게 오래 준비해온 걸로 알고 저도 몇 곡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좀 쿨한 척 하자면 저게 더 주목을 많이 받는 게 아무래도 이후에 나한테도 좋은 현상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반응이 아예 없는 것도 아니고 지금 네 거를 들으라고? 그래, 네 거 지금 들을게. 공백 아니겠지 당연히. 야, 이거 팔리겠다. 누구한테 팔 거야? 좋다. 잘 찍었다 이거. 어우 좋아. 야, 근데 내가 이거를 듣고 어떤 리액션을 해줘야 되는지 모르는데 좋은데? 이거 누구한테 팔 거야? 얼마 줄 거야? 얼마 받을 거야?
오케이. 리액션 공부 좀 해라.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일단 아까 전에 뭐 질문 있는 게 있는데? 아니, 분백충이라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좋은데? 사실 여기서 막, 존나. 모를 때가 있어서. BY 쿤디 심바 데자부 단체곡 프로듀싱 비양 같은 큰 그림 있나요? 언젠가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뭐지? 한 곡을 지금 준비는 하고 있어요. 지금 저랑 누구랑 셋이 들어가라. 제가 강아지가 지금 말을 안 들어서요. 트랩 같은 거 하실 생각 있으세요? 피처링으로 하는 정도? 피처링을 하는 정도로 저는 사실 트랩에 대한 갈증 자체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제가 왜 굳이 뭐 들어온 사람 더 있는 거임? 모르겠네요. 있나? 모르겠어요. 없나? 없었나? 모르겠네. 해주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저도 안 그래도 주변에 지금 랩 잘하는 형들이 존나 칭찬해줘서 좀 고마웠어요. 약간 어떤 부분에서 지렸다 이렇게 카톡 아까 전에 하기도 하고 되게 당신들 좋아하는 사람이 근데 나 누군지는 굳이 얘기하면은 내가 남의 이름으로 내 가치를 증명하는 것 같아서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고요. 하여튼 오늘 굉장히 많은 모르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하여튼 곡을 하나가 나올 것 같아요. 곡 하나가 나올 것 같은데 바로 나올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내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발표를 하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존나 약간 지금 거의 진짜 제가 씻고 있는 껌은 졸음 번쩍 껌이라고 이거가 제가 그 회사 카니발 차에 있어서 몇 번 씹었는데 이게 괜찮더라고요. 그래갖고 제가 요즘 이거에 꽂혀서 이걸 좀 씹고 있어요. 졸음 번쩍 껌. 잠깐만. 예. 졸음 번쩍 껌. 면도기 뭐 쓰냐고요? 뭐 그런 걸 물어보세요. 시작하나요? 근데 이제 작업 시작해도 금방 나와요. 왜냐면은 보통 앨범 작업 아니고선 솔직히 싱글 작업은 시작하면 금방 나오는 것 같은데. 씹던 건 팔아주세요. 미친. 개소리. 오요. 솔직히 솔직히 그냥 생각했을 때는 저는 근데 이번 싱글은 작업하는데 좀 걸렸어요. 이번 싱글은 작업하는데 좀 걸린 게 제가 평소에 굉장히 고민하던 부분이 있었는데다가 저한테 랩을 되게 조언해준 그 형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을 그 형이 되게 좋다 그래서 제가 좀 마음이 좀 가벼워졌어요. 그래도 제가 한 달 넘도록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고생한 건 진짜 또 오랜만이었어요. 저 곡 하나 만들 때 이렇게 고생하는 적 별로 없는데 진짜 고생해서 만들었고 뮤직비디오 찍는 것도 좀 힘들었고 5번째 멤버도 혹시 있나요?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내가 모를 수도 있고 모르는데 뻥치는 걸 수도 있고 아는데 뻥치는 걸 수도 있고 싱글 한 달 걸렸어요. 근데 이게 싱글 한 달 걸린 게 별로 제가 지금 제가 싱글을 오피셜하게 낸 건 처음인 거 아세요? 보통 앨범 만들려고 무슨 곡을 만들었다 싱글 컷 한 적은 있었고, 구제시장이나 옛날에 어렸을 때 냈던 그런 곡들은, 믹스테이프에
곡을 제가 생각하고 한 곡 내야겠다 이래서 만든 적은 진짜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또 회사 입단곡이잖아요. 그래서 회사 입단곡을 제가 만들려고 하니까 대여섯 번 바뀌고, 그래서 비양형이 이번에 너가 이 곡에 만족 못하면 너랑 안 한다. 그래서 오케이 하고 한 거였어요. 네. 술을 어떻게 끊었어요? 그냥 안 마시면 되지 무슨. 회사 입단은 이번 처음 아닌가요? 내 회사 입단 이번 처음이죠. 회사 근데 정도로 유명한 회사도 아니에요. 두세 군데 있었는데 여러분들이 알만한 래퍼가 속해 있는 회사는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만한 회사는 아니에요. 그래서 안 갔어요. 그냥 앨범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조금 도움 받고 싶어서 원래 들어가고, 네, 뭐 그랬던 첫 번째 단추 짓는 중이 느끼셨네요. 정말요. 그게 근데 뭐 그냥 이제 회사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은 지금 저희 데자부 그룹의 권중용 이사 형이 저를 예전부터 좀 도와주셨어요. 제가 뭐 공연을 할 수 있게 조금 잡아주신다는, 뭐 제가 진짜 급하게 이 앨범 만드는데 돈이 필요하고 그럴 때 좀 지원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제가 네임즈 앨범을 사신 분 그룹이라고 써있을 텐데 제작 투자를 받은 걸로 됐어요. 나중에 제가 계약을 하면서. 근데 이제 처음에 계약 얘기가 처음에 나왔었던 거는, 뭐 아까 전에 물어본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주면은, 좀 한참 전이에요. 제가 네임즈를 이제 이런 걸 만들어야겠다라고 제가 네임즈를 프롤로그를 딱 싸서 해서 BY한테 너가 듣기에 랩이 디렉팅을 봐달라. 그래서 BY가 오케이 했어요. 왜냐면은 BY 앨범 만들 때도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제 앨범 만들 때도 BY 랩이 자극적이잖아요. 그래서 자극적인 사람 귀에도 제 랩이 좋게 들릴 때까지 제가 디렉팅을 해달라 해서 BY가 제 앨범을 듣고 BY가 좋을 때까지 해서 오케이를 한 앨범이, 이제 솔직히 지금 이제 이거 BY는 잘 모르는데 이사 형이 약간 몰래 귀띔을 좀 주셨었어요. 지금 이거 뭐 지금 다 계약을 했으니까, 계약을 하고 한참 됐으니까 네 얘기를 좀 하는데, 그때 이사 형이 회사에서 너하고 계약을 너와 계약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신 거예요. 네임즈를 만들기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솔직히 흔들렸어요. 회사를 들어가면은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좋은 지원 아래 앨범 만들 수 있을 것 같고, 내 앨범이 회사 딱지 걸고 나오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 같고, 근데 제가 그때는 거절을 했어요. 왜냐면은 가치가 없다고 느꼈거든요. 내가 뒤에 누가 생겨서 믿을 구석이 있으니까 싸우는 것처럼 보일 것 같았어요. 그래서 죄송하지만 이거는 제가 앨범 낸 다음에 그때도 생각 있으시면 다시 좀 권해달라. 일단은 저는 이 앨범 제가 인디펜던트로 아무도 주변에 없을 때 혼자서 내가 네임즈에서 이름을 전부 다 언급하면서 그렇게 싸워버린 다음에 내가 싸워야 될 모든 사람들하고 싸울 때까지 회사 계약을 하면은 나는 뒤에 누가 생기니까 싸우는 사람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걷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계약을 미뤘어요. 그러고 진행이 됐죠. 그래서 실제로 계약을 한 건 좀 됐어요. 네. 그래서 무슨 그런 분들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제가 무슨 이제 회사 생겼으니까 약간 살살
어그로 끌다가도 좀 살살 한다 이렇게 하는데, 최근 여러분들이 한 1년간 봤던 모든 어그로는 제가 이미 회사 계약된 상태에서 끈 어그로기 때문에 제가 그냥 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도 되고, 제가 그걸 회사에 계약을 할 때 그거부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말 있는데 회사에 법적인 문제를 지게 하지 않는 이상 나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라고 했는데, 네가 사람이 아니고 너가 필요한 얘기를 하는 사람인 걸 알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회사에 너를 받는 거다라고 했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제가 무슨 일을 하면은 그냥 회사에서 놀려요. 막 인스타그램에다 이런 거 올려줘. 막 주차 딱지 떼면 저 사람 인스타그램에다 저격해줘. 그런 분위기고, 회사에서 제가 무슨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좀 자극적인 얘기를 하든 누군가하고 싸우든 이런 거에는 아무 신경도 안 쓰고요. 전 제 앨범만 잘 내면 돼요. 그래서 저한테는 사실 지금까지 제가 짧은 기간 동안 1년 좀 안 됐어요. 근데 그런 동안에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해도 회사에서 전부 다 저를 뒷받침을 해주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은 믿으면서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렇습니다. 뭐 다른 거는 잘 모르겠고, 시원한 건 여전하시네요. 근데 그게, 그래서 저도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무슨 이제 회사 들어갔으니까 이제 연예인처럼 굴고, 회사 들어갔으니까 이제 조금 해야 될 말들 사리고, 막 이렇게 생각할 만한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원우가 들어왔구나. 쿤디 판다보다 계약 일찍 했냐 그러는데 제가 제일 먼저 했어요. 데자부랑 앨범을 들었는데, 서리의 앨범 The Frost on You를 들었는데, BY가 그거를 전자분배비라고 하더라고요. 걔가 말하기로 약간 전자분배비다. 왜냐면 리듬은 분배비인데 드럼도 그렇고, 근데 음악의 사운드가 비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사운드적인 특징이 그런 전자악기적인 요소들을 진짜 힙합으로 멋있게 만들거든요. 그냥 진짜 막 짜치는 막 EDM 이런 느낌이 아니라 그 전자음악들의 소스들을 진짜로 힙합스럽게 잘 만져요, 비양 형이. 그걸로 한국에서 지금, 한국이 아니라 내가 봤을 때 전 세계에서 비양 형 같은 곡을 만드는 사람들 몇 명 없어요. 거의 없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만들고 듣고 BY는 그런 세상에서 못 들어본 애티튜드, 세상에서 못 들어본 사운드 이런 거에 되게 꽂혀 있는데, 그거를 보고 나서 이제 약간 제가 속해 있는 크루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고, 비양 형이랑 쿤디 판다랑 만나게 되고 계약을 하게 됐고요. 네, 그리고 디젤이 못해서 계약을 안 했냐 이게 아니라, 디젤은 당시에 회사 계약이 돼 있었고요. 지금은 저희 회사에서 무슨 멤버 확장을 할 생각이 없는 건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디젤은 계약 한 상태는 아니에요. 네. 웨니스 드림이 아니라 완니스 드림인데, 그게 저희 뒤에 있는 강아지가 완니예요. 지금 물 마시고 있는데, 제가 완니인데 그게 개꿈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원래 맨 처음에. 근데 저희 강아지가, 저희 서리에 쿤디 판다, 저 디젤, 그리고 만화가 희수가 있는데 같이 살던 집에서 완니를 키웠거든요. 그래서 개꿈이라고 하면 좀 그러니까 완니의 꿈이라고 하자, 이렇게 해서 완니 스트림이라고 하게 된 거고요. 오늘 몇 시에 자실 건가요? 저 아직 자려면 좀 먼 것 같아요. 이따가 잘 것 같고요. 지금은 아직 안 자도 될 것 같은데. 가사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롱. 잠시만요. 근데 왜 오리가 참여합냐? 그거 어글리덕 형을, 이거 제가 어글리덕 형한테 진짜 샤라웃 하는 건데, 그게 있어요. 저희 지금 랩하는 사람들 되게 공감할 건데, 약간 2011년도, 그러니까 2010년도 이후로 힙합의 꿈을 키운 사람들은 특징이, 옛날에 Take One for the Team, 릴보이 굿타임,
어글리덕의 어글리 쉿, 그리고 뭐 이런 그 당시 그 두 메인에 있었던 그 믹스테이프 지코 막 이런 분들도 있었잖아요. 그 두 메인에 속해 있던 그 래퍼들 계열이 있어요. 파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릴보이 제일 좋아했어. 뭐 나는 어글리덕 제일 좋아했어. 나는 테이콘 제일 좋았어. 이러는데 저는 태균이 형한테도 제가 되게 수줍게 얘기를 했는데 저는 어글리덕 파였거든요. 저는 어글리덕 형 랩을 듣고 이런 랩 하고 싶다 약간 이게 존나 힙합인 것 같다 약간 이런 느낌을 항상 받아왔던 사람이라서 그때 당시에 태균이 형보다 어글리덕 형을 더 좋아했어요. 그래서 어글리덕 형의 랩을 제가 진짜 빠돌이 수준으로 되게 좋아하고 거의 막 어글리덕 형 공연하고 이러면 저 떼창하고 막 이러는데 근데 그래서 제가 우리가 이 앨범에다 누구 피처링 시킬까 했을 때 어글리덕 형이 얘기가 제일 먼저 나왔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글리덕 형이 거기다 해줬어요. 근데 어글리덕 형이 그 비트를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했던 것 같아요. 막 다른 막 예를 들면은 형제 이런 비트 듣고 왜 이런 비트 주지 나 왜 그런 비트 어려운 비트 줬냐 막 이러더라고요. 어글리덕 형이 그래도 피처링 저는 되게 잘해주셨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형이 좀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일단은 저는 그 비트에서 제가 랩을 되게 잘했다고 생각해가지고 기분이 좋았어요. 잠깐만요. 질문 좀 찾아볼게요. 삭발이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아 근데 저 삭발하면 장가 못 가서 안 돼요. 밤낮 바꿔서 생활하세요? 네. 랩한 거 후회한 적 있나요? 일반인으로 살아갈 걸 그런 적? 아니요. 그리고 일반인이죠. 뭐 음악하는 일반인이죠. 음악하는 일반인일 뿐이에요. 제가 무슨 뭐 일반인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일반인데. 디젤 형 잘 지내나요? 네, 디젤 오늘도 연락했는데. 어글리덕 제이팍하고 앨범 내지 않았나요? 같이 한 거 맞나? 오도만은 왜 데자부 안 가요? 그렇게 말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래퍼들 다 데자부 왜 안 가냐고 물어봐야죠. 누구는 데자부에 어떻게 들어오게 됐나요? 이런 게 아니고 다 누구는 데자부 왜 아닌가요? 데자부가 원하지 않나 보죠. 그걸 본인 데자부 서열 몇 위인지 어떤 서열을 얘기하시는 거죠? 제가 그냥 말이 좀 많긴 하죠. 저는 왜냐면 불만 있으면 바로 얘기하는 편이고 뭐 그러니까. 근데 무슨 뭐 네, 그리고 오도만은 소속 회사가 있어요. 언제까지 계약인지는 모르겠는데 한 번만 더 얘기하면은 그 무슨 누구는 데자부 아니에요 왜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왜냐면은 누구한테는 되게 기분 나쁜 걸 수도 있어요. 나는 아닌데 오도마가 그거 들으면 기분 나쁠 수도 있잖아요. 사회적 서열을 뭐예요 그런 게 무슨 고등학교도 아니고 고등학교여도 쉽게 못할 것 같은데 그런 거를. 네, 오사마리로 슈퍼잼 레코드에 계약이 돼 있어요. 설이 절반이 대잡으로 가는데 왜 연결고리가 있는지 아까 얘기를 했는데 뭐 제가 처음에 이거 얘기한 거 처음부터 다 얘기하긴 그렇고 제가 제일 먼저 계약 제의를 받았고 설이 앨범을 제가 그때 제작하고 있을 때였는데 BY가 그걸 듣고 좋아했고 그 사운드를 좋아했고 그리고 그래서 저랑 비양 형이랑 쿤디판다를 계약을 했는데 디젤은 당시에 레이백 레코즈에 계약이 되어 있었고 지금 디젤 뭐 데자부에 계약되어 있지 않다. 네, 디젤이 지금 인디펜던트로 하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뭔가 책임져야 하는 말을 당당하게 하는 건 멋있지만 거기서 오는 부담감도 클 것 같은데 어떻게 떨치시는지 궁금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음악하는 순간부터 해야 되는 것 같은 게 래퍼로서의 약간 첫 번째 애티튜드잖아요. 사실 내가 한 말 지키기. 근데 그거를 사실 사람들이 머리로는 내가 지키고 있다고 지킬 각오가 됐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직접 내가 진짜 큰 이슈에서 사람들이 날 욕하기 전까지는 몰라요. 내가 과연 준비가 됐나.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컴백홈의 곡을 써서 냈을 때부터 그걸 느꼈어요. 아, 내가 뭔 말하고 나면 존나 큰 책임을 져야 되는구나. 근데 그때 힘들었죠. 힘들었는데 지금 음악하면서 언제 가장 힘드셨나요? 하는데 그때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음악이 힘든 게 아니라 제가 이런 뭔가 피해자의 모습으로 보이고 약간 막 되게 지금까지도 그렇잖아요. 제가 오늘 그 안티하이프 노래 낸 거 보면 알겠지만
제 이름을 뭐라고 읽어야 되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 이름을 뭐라고 읽어, 뭐, 심바자, 뭐, 삼바, 이렇게 읽는 사람들. 그러니까 나한테 관심이 없는 사람이죠. 아예 씬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는 욕해도 되는 애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저한테 와서 그냥 욕을 하는 건데, 저는 근데 그럴 줄 알았죠. 그럴 줄 알았기 때문에, 안티하이프란 노래가 나왔을 때, 사실 그 노래의 내용이랑 지금 너무 잘 맞지 않아요? 저는 하이프의 반대에 있는 사람이에요. 역하이프, 반하이프란 말이에요. 왜 반하이프냐? 그냥 욕해도 되는 캐릭터들이 몇 명 있어요. 사람들이 욕해도 별로 이견이 달리지 않는 래퍼가 몇 명 있는데, 제가 그렇죠. 왜냐, 적이 많으니까. 네. 잠시만요. 인디 진짜 그게 너무 힘들어요. 예를 들면 뭐 어디에다가 유통사에다가 가가지고 미팅해서 요율을 어떻게 나눌 건지 미팅을 해서 날짜가 언젠데 그날 대형 레이블들에서 누가 나오는지, 그래서 그날 피해서 시간 잡고 싶으면은 시간을 조금 아쉬운 시간대로 해야 된다든지, 발매 시간대를, 아니면은 마케팅이 좀 밀린다든지, 이런 미팅들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회사에서 일단 다 해주니까. 그리고 인디펜던트 아티스트들이 돈 벌기 진짜 힘든 이유가 뭐가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회사가 있으면은, 이거는 회사가 있으면 어떤 느낌? 그러니까 데스크 업무를 맡고 있는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은 일인데, 제가 하면 구걸이 돼요. 예를 들면 대학 공연을 잡아요. 회사에서 가서 우리 이런 아티스트들 데리고 있다, 같이 해서 공연하겠다 라고 하면은 페이를 가져올 수 있잖아요. 근데 제가 가가지고 저 이상하잖아요. 아티스트가 직접 할 수 없는 포지션에 있는 일을 회사에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돈 벌 수 있는 기회도 훨씬 많죠. 가사를 보면 철학적인 것 같아요. 가사 쓸 때 어디서 포커스를 맞추세요? 그냥 사실 그냥 그래요. 저는 씬 막 얘기하는 거 좀 막 별로다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막 존나 무슨 힙합씬 얘기하는 거 질리지도 않냐.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한 적 있듯이, 내가 속해 있는 사회에 내가 충실할 뿐인데, 그리고 내가 여기에 집중해서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냉철하게 판단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를 뭐라고 하면은 사실 그냥 제가 싫은 게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사 쓸 때 주로 어디 포커스 맞추냐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가사 쓸 때 그래서 그런 씬 얘기에 대해서 이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속해 있는 사회와 그리고 제가 거기서 겪는 일들을 전 기준을 두죠. 근데 그 기준이라고 하는 건 저나 BY 같은 경우에는 항상 약간 성경이죠. 성경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 같은 개신교인들한테는, 그래서 거기에 있는 기준과 거기에 있는 그 진리라는 거에 비춰서 나를 봤을 때 어떤 생각을 하는가, 뭐 이런 거에서 보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그냥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되게 철학적인 주제로 보일 수도 있죠. 데인즈 냈을 때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만드셨나요? 이거 되게 재밌는 질문일 수도 있고, 제가 들은 지 오래된 질문이라서 재밌는데, 들으면서도 저는 이때 내가 얼만큼 많은 적을 만들 수 있는가, 음악으로. 그러니까 내가 한국 힙합 씬이라는 이 사회에 대해서 얼만큼의 미련을 버릴 수 있는가, 내가 과연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는가. 제가 10번 트랙 이름들에서 얘기하잖아요. 건병이 물었었지 너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네가 음악의 완성을 위해서라면 진짜 어디까지 포기할 수 있어? 가족 포기할 수 있어? 여자친구 포기할 수 있어? 네가 그 래퍼 딱지 다는 거 포기할 수 있어? 존나 인기 있는 래퍼 이런 얘기 듣는 거 포기할 수 있어? 인맥 포기할 수 있어? 그 얘기 했는데, 그때는 제가 그래도 나는 씬의 중심에 있는 래퍼이고 싶기 때문에
때마다 뭔가 하나를 포기했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디까지 포기하고 내가 나를 인정할 수 있는가, 나를 진짜 내가 얼만큼 좆도 없는 사람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가. 그냥 진짜 생살배는 느낌으로 했어요, 앨범. 그래서 제 앨범에 애정을 가지고 듣는 사람들은 그게 처절함이 느껴질 수도 있죠. 신기루 맨 처음 듣고 어땠어요? 신기루 맨 처음 듣고 고마웠죠. 내가 했어야 하는 일을 대신 해줬으니까. 근데 동시에 그 이상으로 부끄러웠죠. 내가 했어야 하는 일을 대신 남이 했으니까. 내가 겁먹어서 못한 일을 남이 했으니까. 그래서 뭐 썩 기분이 좋진 않죠. 것 같아요. 자세히 봐야 행동이 타당했다고 인지할 수 있는 게 있는데 남들 욕하면 다 이유가 있다는 식으로 몰아가는 거. 그걸 팩트처럼 말하는 거. 무섭죠. 왜냐면 오늘 저도 좀 놀랐어요. 아, 새삼 나를 되게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걸 새삼 좀 느꼈는데 근데 뭐 안티하이프란 제목이 그거잖아요. 나는 인기 있는 사람들의 정반대. 그러니까 내가 그만큼의 악명을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악명은 언제나 나의 뒤를 쫓아. 에스코바 누구? 파블로 에스코바르 누구예요? 진짜 세계를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악당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솔직히 그랬어요. 이거를 만들면서 제가 썼던 가사인데 나로서 미움받겠다는 가사를 썼던 놈들 널 속여왔다고. 왜냐면은 나로서 미움받을래 하는 가사 쓴 사람 중에서 진짜 자기로서 미움받으려고 하는 사람 본 적이 없어요. 다 존나 어떻게든 포장해서 그렇게 욕을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부끄럽지도 않고. 네. 다음 앨범 계획한 거 있나요? 이거 뭐 이따 얘기할게요. 다시 한번 물어보세요. 래퍼라는 직업 가지고 가장 하기 두려운 행동이요? 그러게요. 뭘까요? 마이크 세고 나왔을 때 뭐 있었지? 롤렉스 너무 좋았어요. 감사합니다. 피처링 할 때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있나요? 피처링 해줄 때요? 잘 해줘야겠다. 잘 해줘야겠다. 근데 저는 피처링을 사실 진짜 쉽게 해요. 왜냐면은 그리고 피처링 했을 때 보통 제가 그 벌스들을 진짜 마음에 들어 하는 경우가 많은데 왜냐면은 내 거 할 때랑 부담감이 다르니까 그냥 실력이 유감없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피처링 할 때 진짜 잘 나오는 것 같아요. 벌스들이. 국내 힙합 최고의 디스곡 뽑는다면? 이건 두 가지 경우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는 그냥 누구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처럼 컴백홈. 왜냐면은 그때 이후로 내 인생이 진짜 바뀌었기 때문에 개인적인 내가 나일 수 있게 한 거기 때문에 저는 불꽃이 디스곡 중에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청각적으로 제일 좋았던 거 Days All Night라고 덤말릭이랑 디플로우랑 이제 디스전 했을 때 디플로우 형이 덤말릭한테 맞디스를 한 곡이에요. 두 번째로. 그 곡이 저는 그루브가 한국에서 존재할 수 없는 그루브라고 생각해요. 진짜 무슨 그 게덴푸드 해봤어요? 게덴푸드에서 아이언 너클이라고 강철 장갑 있어요. 엮이면 걷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그거 잘 쓰는 사람한테 맞으면은 진짜 쳐 맞을 때마다 날아간단 말이에요. 저는 듣는 동안 그걸로 두드러 맞는 줄 알았어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데자부 컴필 플레이 있나요? 이런 거는 좀 나중에 할게요. 하이라이트 사건 때 후회했던 부분이 있었나요? 1번 트랙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 거 저거 네임즈의 1번 트랙 들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첫 소절이 그거예요. 한 번은 머리 보고 펌한다고 DM 했었는데 머리 길러서 미용실 갔는데 하면 이상할 거라고 빠꾸 당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이미 머리 다 파마 풀었기 때문에 네 나는 컴백홈에 가서 쓴 거 후회한 적 없다. 후회한 적 없을 줄요. 네. 하이라이트랑 엮이고 주변 지인들 반응 어땠나요? 그때 당시에는 진짜 제가 그때 당시에 조금 반응이 되게 좋았었기 때문에 제가 그 용기 앨범 냈을 때
진짜 좀 인생이 확 바뀌었어요. 앨범 하나를 냈는데 시기도 잘 맞고 되게 크게 주목받아서 되게 유명한 래퍼 형들이 작업하자고 연락도 오고 공연하자고 연락도 오고 큰 공연들도 서고. 근데 하이라이트 레코드 팔로알토 형이나 뭐 이제 뭐 그쪽 오케이션님이나 이런 사람들이랑 엮이고 나서 첫 번째로는 저한테 너는 존나 나한테 형제 같은 놈이야 하면서 술잔 짠 하다가 세게 감정적으로 세게 하니까 막 잔 깨먹고 이런 경우도 있는 그런 형들이 나한테서 연락을 끊었고, 은근히 연락을 씹기 시작한 사람들도 많이 생겼고, 그리고 저를 만나본 적도 없는 래퍼들이 저를 만나본 것처럼 욕을 존나 하고 다녔고, 그 새끼 만나보니까 병신인데 저는 그 사람 만나본 적도 없는데. 그리고 홍대에서 걸어다닐 때 혹시나 누가 나한테 지랄할까봐 했는데 저한테 지랄한 사람들이 2번 있었어요. 브랜뉴 바에서 어떤 여자가 나한테 코울트 오빠한테 왜 그랬냐 이러면서 지랄한 경우가 있었고, 그 여자랑은 나중에 재회도 했었는데 그것도 나중에 얘기해드릴게요. 그리고 그 상상마당 앞에서 술 존나 취한 여기에 범고래 문신 있는 코울트 팬이 저한테 씨발 새끼야 하면서 시비 건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뭐야 미친 새끼 이러고 지나가긴 했는데, 그땐 좀 제가 대담해졌을 때라 비용신 이러고 지나갔는데, 그런 일들이 제가 초반에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존나 기분 진짜 겁 많이 먹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가사 그대로 그냥 후회해본 적 없는 것처럼 하는 게 멋있다고 느껴졌어요 라는 그때 가사 때문에 그러신 거면은 그냥 해석해보시는 게, 그 가사를 보면 어떤 것 같으세요? 힙합 오디션이 없었다면 신바는 어떤 래퍼였을까요? 전 지금하고 별다를 거 없을 것 같은데요? 나였으면 죽방 때렸다? 지랄하네. 비용신. 얼굴이 사갔다고? 그걸 나이를 먹어서 그래요. 제가 몇 주 뒤면은 29이거든요. 대학교 때 학점 어땠어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3학년 1학기 때까지 3.4점이었는데 제가 3학년 2학기, 3학년 2학기, 4학년 1학기, 아니다, 3학년, 그러니까 2학년 2학기 끝날 때까지 3.4점이었다가 2학년 2학기 때부터 수업을 제가 수업만 나가고 그냥 과제도 거의 백지 제출하고 앨범을 만들고 음악을 했기 때문에 학점 포기하고, 나중에 졸업할 때 학점이 제가 마지막 한 학기는, 그러니까 4학년 1학기를 제가 중간고사까지 보고 나서 교통사고 났어요. 쇼미더머니 6 2차 예선 때였는데, 그래서 교통사고 나서 얼굴이 이렇게 부어가지고 2차 예선이 통편집 됐어요. 그때 제가 화장품으로 가리긴 했는데 이렇게 부어서 올패스를 했는데 제가 통편집이 됐고요. PD님이 못 나올 것 같다고 그래가지고. 그리고 그래서 제가 한 달 반 정도를, 4학년 1학기 한 달 반 정도를 제가 못 다녔어요. 병원에 나이롱 환자로 입원해놓고 쇼미더머니 나가고 앨범 만들고 하느라고 못 나가서 성적이 그때 그래도 병가로 처리가 되긴 했는데 시험을 공부 하나도 못하고 봐야 되니까 그때부터 성적이 쭉쭉 떨어져서 졸업할 때는 2.9점으로 졸업했어요. 네. 구구절절해서 좋을 때도 있는데 가끔씩 물타기가 일어나는 씬을 보면 마음이 좀 그래요. 근데 그게 이해를 하는 게, 저도 악플러 출신이에요. 죄송한데 저 옛날에 찾아보시면은 제가 옛날에 아마추어 시절에 빅딜의 데드피 씨를 제가 디플로우 형 존나 팬이어서 괜히 데드피 씨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그래서 제가 데드피 씨랑 그때 올티도 그랬을걸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힙합 엘리 쓰던 아이디를 찾아서 탈퇴를 했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작년인가?
왜냐면 삭제해 놓으려고 혹시라도 제가 뭐 다중 아이디 이렇게 원래 만들어놨던 걸 까먹어서 제가 만들었던 아이디인데 거기서 제가 댓글 단 걸 보니까 올티가 랩을 잘했는데 이렇게 하니까 랩이 너무 별로다. 쇼미더머니 3 때 올티 목 긁지 말고 랩 좀 똑바로 해라. 옛날에는 믹스테이프 때 잘하더니 왜 이따위로 하냐 막 이런 식으로 댓글 달아놨던 게 있더라고요. 올티는 몰라요. 올티한테 제가 얘기 아직 안 했어요. 내가 너 악플 달았었다 이렇게 얘기 안 했는데 아닌가? 뭐 하여튼 그랬는데 저도 악플러 출신이에요. 데드피쉬는 막 꼰대라고 제가 욕 존나 하고 그냥 상구형 좋아해서 그때는 근데 제가 아마추어였어요. 아무도 모를 때. 그러니까 아는 거예요. 내가 디스전 한 래퍼들을 리스너들이 그 사람을 좋아해요. 그러면 나를 그냥 욕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욕하는 거인 경우가 제가 봤을 때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대학생 때 알바 경험 있나요? 라고 하는데 단기 알바는 해본 적이 있는데 제가 이렇게 월급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본 적은 없는 게 일단 아버지께서 군대 가기 전까지는 용돈을 지원을 해주겠다고 하셔서 군대 갔다 왔어요. 군대 갔다 오고 나서는 제가 래퍼가 됐어요. 그래서 레슨을 해서 돈을 벌 수가 있게 돼서 아르바이트 안 해도 다행히도 음악하는 정도로는 돈을 벌게 됐었어요. 비와님이랑 동갑인 줄 알았는데 제가 한 살 많아요. 연애 중인데 여성 팬한테 사적인 연락 오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제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보내요. 실제로 많아요. 근데 그게 제가 무슨 잘나서가 아니라 저보다 더 많을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근데 그냥 무대에 서니까 막 대학 공연 같은 데를 하면은 대학 공연 하고 나면은 거기에 이제 술 취한 팬들이 그날 이제 저를 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같이 술 먹자고 막 이런 식으로 많이 오죠. 그러면은 왜냐면 멘트 쪽 무대에 있어보면 특별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연락 오는 건데 제가 일반적인 경우인 거예요. 제가 존나 막 개못생기고 이러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술 마셔요 막 이러면서 오는데 그러면 제 여자친구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그냥 보내버려요. 저. 그러면은 내 여자친구 존나 예쁘지? 이렇게 하면은 연락이 안 오죠. 네. 제가 그렇다고 막 존나 섹스 어필 되는 그런 래퍼도 아니기 때문에 막 끈질기게 막 그런 사람도 없어요. 신바 음악만 듣고 인스타 라이브 한 번도 안 봤을 때 못난 사람이 쎄하고 진지병 걸리고 우중충할 것 같았음. 라이브 보니까 그냥 존나 사람이구나 느낌. 그런 거죠. 근데 그냥 제가 음악으로 뭘 드러내고 싶은가. 저는 음악으로 막 솔직히 막 우스운 뭔가를 하기도 좀 싫어요. 그냥 제가 나는 삶에서 웃고 떠들고 하면서 다 해소를 하는데 제가 구구절절 막 즐거웠던 일화 이런 거를 얘기하고 싶지 않고 전 제가 제 삶에서 무겁게 생각하는 것들을 깊게 성찰하는 음악을 하고 싶어요. 내가 내 음악 보고 배울 수 있게. 여친이랑 동갑인가요? 네, 여친이랑 동갑이에요. 철벽 잘 치는데. 넌 철벽을 너무 잘 쳐서 여자친구가 없잖아, 아예. 좀비나 재미없어. 지금 이름들은 근데 몇십 번 들어도 뭔 말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으면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 몇십 번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다고요? 그러면은 그거는 배경 지식을 조금 찾아보시는 게 어떤지 저에 대해서. 나무 위키 보니까 얼마 전에 누가 제 네임즈에 대해서 리뷰를 해주셨다. 그 약간 리뷰가 아니라 그 전후 상황을 되게 자세하게 써줬더라고요. 그거 보니까 그런 거를 좀 보시는 게 어떨까? 되게 고마웠는데 그거 보고 어저께 제가 이제 회사 발표가 나고 나서 나무 위키를 진짜 오랜만에 검색을 해봤는데 누가 제 사진이랑 회사도 다 바꿔놓고 그 네임즈에 대한 항목을 만들어서 누가 리뷰가 아니라 거기에 대한 걸 좀 써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영문학과인데 왜 가사에 영어를 많이 안 써요? 제가 그런다고 그렇게 해야 되나? 저는 영문학과를 선택했던 것도 그냥 영어도 잘하고 싶고 문학에 관심이 있어서 했을 뿐이고 언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되게 별로 연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나무 위키 올라가면 출세했다고 생각하는데 별로 안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거 되게 돈 한 푼 못 버는 래퍼들도 많이 있지 않나 거기에? 힙계를 형이 스스로 명반이라고 착각하고 산다고 하길래 짜증난다더라. 그래서 실드 쳤음. 저 고마워요. 근데 스스로 내 앨범 명반이라고 생각 안 하면은 누가
자기 앨범이 그렇게 명반일 거라고 생각 안 해요. 마이클 잭슨도 평론에서도 난도질되고 이렇게 했을 때도 자기 앨범 명반으로 만들려고 했고, 나오고 나서도 그 사람이 더 잘하려고 했을 수는 있어도 그게 앨범이 막 구리다고 그런 적은 없어요. 환영혼용에 대한 생각이 이번 앨범 백예린 씨 앨범 듣고 바뀌었어요. 네, 뭐 형이랑 얘기하다 보면 인문 고전을 읽어야 할 것 같아요. 저는 고전 소설들을 좋아하긴 해요. 뭐 예를 들면은 제일 최근에 읽었던 거는 조지 오웰 동물농장을 다시 읽었었고, 왜냐면은 진짜 그 개돼지들 선동되는 그걸 진짜 개돼지로 표현해가지고 나오잖아요. 물론 개돼지는 기득권으로 나오지만, 근데 그 동물농장을 보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이렇게 광기에 차서 누구를 욕하고 이렇게 하는지를 아는 게, 거기 동물농장을 보시면은 수뇌부 돼지들 중에서 그 동물주의라는 걸 만들어요. 그 사회주의를 비판한 건데,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풍자한 건데, 그 돼지들이 나폴레옹이라는 돼지랑 스노볼이라는 돼지가 나오는데, 스노볼이라는 돼지가 굉장히 개혁적이고 되게 의욕적인 사람이었는데, 나폴레옹이랑 힘싸움을 하다가 스노볼이 쫓겨나는데, 무슨 나쁜 일이 일어나거나 누가 부패를 저질러도 전부 스노볼이 한 짓이다. 사실은 스노볼이 이랬다. 이렇게 하다가 그 스노볼이라는 돼지가 인간들에 맞서서 되게 용감하게 싸워서 되게 최고의 훈장을 받았었는데, 그것도 없는 일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기억하는 사람들이 줄어들수록 진짜 팩트가 되게 사실이 아니게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그리고 제가 그 책을 제가 그냥 아무것도 없이 막 그냥 한번 읽어볼까 이렇게 하고 읽고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걸 한번 읽어봐야지 지금 되겠는데 난 필요를 느낄 때 보통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선물 받은 책은 제가 반 정도 읽고 이게 머리에 잘 안 들어와가지고 나중에 다시 읽어봐야겠다 이러고,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으니까. 윤영기의 끝이라고 알아요? 고전 SF인데 보세요. 아, 재밌겠네요. 한번 읽어볼게요. 저 그 밀리의 서재라는 어플을 얼마 전에 결제를 해서 쓰기 시작했는데 좋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최근에 제가 자기 전에 듣는 책으로 그 사피엔스라는 책을 요즘 좀 듣고 있어요. 근데 그거 싱글 하느라고 제가 지금 마무리를 못 지었는데 한 60% 정도 읽었어요. 동물농장 되게 노골적이긴 하더라고요. 노골적이어야 알아들어요. 왜냐면은 감사합니다. 그 사람들이 노골적이지 않으면은 개돼지들은 못 알아듣는다라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쓴 것 같아요. 게임도 하시나요? 요즘은 핸드폰 게임만 조금 했는데, 핸드폰 게임도 요즘 잘 안 했는데 좀 그래도 아까워가지고 제가 키워놓은 게 아까워서 할 것 같아요. 여기 어디예요? 저희 집인데요. 1984요? 조조엘 빅브라더 나오는 거. 그 1984가 지금 읽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가지고, 그 무라카미 하루키가 1Q84라고 리메이크한 게 있는데 그거를 읽어보시는 것도 추천할게요. 재밌어요, 그거. 저도 오래전에 읽어갖고 지금 내용 기억이 잘 안 나요. 군대에서 읽었거든요. 술 끊은 계기가 어떻게 되세요? 술이요? 제가 술 먹고 나면 제가 이성이 있을 때는 하지 않을 것 같은 자존심 상한 행동을 많이 해요. 그래서 술 처먹고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면 속쓰려 숙취 이러면서 막 물부터 마시고, 이게 아니라 전화기부터 찾아요. 어제 누구한테 지랄했는데 막 전화하고 죄송합니다. 제가 어제 술 먹고, 이게 너무 싫어서. 그러다 한번 제가 진짜 자존심 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제 본의와 다르게. 그래서 끊었어요. 다른 일도 있었는데 그건 너무 사적인 일이고. 1984 결말이 너무 슬퍼요. 좋아하시는 스포츠는 있나요? 제가 그게 주짓수를 좀 배웠었는데, 그래서 지금 그거를 못 나가고 있는 게, 못 배워요. 병원에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해산물을 못 먹거든요. 그래서 이게 오메가3가 모자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근육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취직 축하, 말리 고맙다. 그래가지고 이게 운동을, 이 격투기 같은 거 빠르게 움직여야 되고 이런 거 하면 제가 여기 담이 자꾸 와가지고 막 일주일에 한 번씩 아파서 병원 가니까 그거 격한 운동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디 살아요? 합정 살아요, 합정.
말리기 잘 지내니? 그럼 술은 아예 입에도 안 대시는 거? 네, 아예 입에도 안 돼요. 야구를 시도해요? 야구는 사람이 많아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다음 주부터, 제가 이제 그 BY랑 이제 회사를 같이 하니까 1월 달부터 2월 중순까지인가 1월 하반기부터 2월 중순까지인가 2, 3주 정도를 미국 공연을 같이 가거든요. 그래갖고 그 전에 제가 감량을 좀 하고 싶어서 이 근처에 그냥 운동 다니려고 하고 있어요. 요가나 필라테스요? 요가 필라테스요? 네, 뭐 한번 고려해보겠습니다. 안 그래도 저 얼마 전에 친구들이 저한테 필라테스 해보는 거 어떠냐고 했는데 제가 그때 장난으로 나 그거 알면 디스 당한다고 디스 당할 때. 왜냐면은 제이지가 가라데를 배웠었는데 운동으로. 근데 나스가 제이지를 이서로 디스할 때였나? 그때 이제 너 가라데 클래스에서 가라데 배운다며 이렇게 놀렸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너 근데 필라테스 배운다며 비용신아 이러면은 제가 할 말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주짓수는 좀 뭔가 멋있잖아요. 그래도 뮤비 멋있었어요? 아, 다행이에요. 제가 뮤직비디오를 혼자 나오는 거 처음 찍어봐가지고 그 찍어주신 에이직 형이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에이직 형이 얘기를 하시는 게 옛날부터 말리기가 뮤직비디오 찍으면 진짜 잘하거든요. 이런 거를 이 몸 움직이는 거 진짜 잘해요. 말리기가 춤을 배웠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몸 진짜 잘 쓰더라고요. 그때 그리고 밴뉴스 사이퍼 할 때도 말리기가 되게 앞에서 하는데 진짜 멋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류가 아닌 것 같아요. 그 말리기가 약간 메소드맨 류로 이런 거 진짜 잘하면은 저는 약간 맙딥이나 나스 이런 애들 보잖아요. 퀸스브리지 계열 래퍼들을 보면은 제스처가 다 정적이에요. 그냥 다 이런 거예요. 약간 이런 거 약간. 근데 저는 약간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이런 거밖에 못 하겠더라고요. 나스 어렸을 때 발레 했다고 디스타이죠. 싸울 준비하고 사는 사람? 야, 너도 솔직히 그런 거 없어? 말리가 없는 척 하지 마라. 아니, 덤말릭 앨범 저는 존나 기대하고 있고요. 사적인 질문은 조금 자제해주세요. 대답을 아예 안 할게요. 그냥 결혼 언제 할까요? 이런 거는 몰라요. 제가 말리기 앨범 준비하고 지내겠죠. 하여튼 그래서 말리기를 보면은 제가 오늘 진짜 인스타그램 보다가 댄서분들이 막 춤추는 걸 봤는데, 그 댄서분들 그 특유의 그 추리닝 핏이랑 이런 것도 존나 멋있고 티셔츠 핏도 너무 멋있고, 그래서 진짜 춤을 배우고 볼까 이런 생각까지 할 정도로 좀 저는 되게 그런데, 요번에 뮤직비디오 찍은 거는 소스를 많이 따가지고 괜찮게 나온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미국 진출 이러는데, 죄송한데 저 미국은 제가 돈 벌자마자도 한번 갔다 왔었고, 요번에는 그 공연도 한번, 저 되게 최근에 뉴욕 가서 공연하고 왔어요. 싸울 준비하고 사는 사람. 덤말릭이랑 만난 썰? 덤말릭이랑 제가 어떻게 만났냐면, 이게 말리기가, 저는 이제 말리기의 명예가 되게 되찾아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은행 가도 은행 강도 당할 때 어떻게 대응할지 생각한, 그 정도는 아니고, 혹시라도 난 적이 많으니까. 그리고 말리기는 원래 제가 그 말리기하고도 얘기를 한 건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말리기, 이게 제가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재밌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말리기하고 얘기를 했던 거랑. 말리기한테 제가 맨 처음에 제가 믹스테이프 나왔을 때였나? 그때 말리기랑 저랑 약간 그 팔로알토 형도 저한테 만났을 때 그 얘기를 했었는데, 말리기랑 너랑 처음 활동 시작 시기가 좀 비슷하지 않았냐 했는데, 제가 기억하기로는 말리기가 그 믹스테이프를 냈었는데,
그 모스텝이라는 곡 있고 막 이런 믹스테이프를 냈었는데 그 믹스테이프이 저보다 제가 군대 있을 때 나왔고 그래서 말리기를 들어보라고 처음에 한 사람이 놀랍게도 BY가 저한테 트위터로 형 덧말리기라는 사람이 믹스테이프를 요번에 냈는데 어린 친구 같은데 존나 형이 존나 좋아할 것 같다 이래서 오케이 이러고 들어봤는데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나왔을 때 제가 이제 믹스테이프를 내고 이랬을 때 말리기한테 보냈었던 것 같아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렇게. 작업 잘하실 때 들어가 보겠습니다. 나 작업 안 하는데 안녕. 근데 말리기한테 그걸 보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가 말리기랑 연락처 교환도 하고 이렇게 됐는데 제가 이제 용기 앨범 내고 이랬을 때쯤에 말리기가 탯줄을 냈어요. 그래서 시기가 좀 비슷하게 보였던 것 같아요. 그 팔로알토 그 형한테도. 근데 그때쯤이었는데 제가 한참 존나 개까이고 이 날카로워져 갈 때쯤에 막 이렇게 될 때쯤에 약간 제가 사적으로 막 페이스북이었나? 뭐 그걸로 말리기랑 사소한 의견 차이가 뭐였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사소한 의견 차이가 있어서 댓글로 좀 티격태격 한 적이 있었어요.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막 이랬는데 말리기가 제가 알아서 할게요. 막 이런 식으로 나와서 그래서 저랑 말리기랑 서로 약간 스파크 튀기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말리기가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좀 씨발 좀 마음에 안 드는데? 약간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불꽃을 냈어요. 그때 이제 이 시기라고 했잖아요. 이렇게 되던 시기였는데 불꽃을 냈는데 불꽃이 베스트 글도 막 올라가고 막 이렇게 되게 이슈가 되고 있는데 말리기가 올드 웨이브를 낸 거야 그때. 나는 오웬형 한 명을 디스했는데 말리기는 씨발 존나 많은 사람을 디스해서 내 거 낸 다음날 나오니까 내 거가 존나 묻혔어. 근데 나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약간 그때 그 감정이 남았나? 그래서 지금 나한테 복수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잘 생각해보니까 내가 무슨 어그로를 끌려고 한 것도 아니고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 그래서 그냥 그냥 뭐 나 되게 좋다 이랬는데 말리기가 그거 하면서 VMC 디스전으로 이어졌는데 그때 말리기 랩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디플로우 형이랑 진짜 친하지만 말리기 랩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지로 진짜 제가 감정이 막 존나 이렇게 매끄럽진 않았지만 랩이 존나 좋다. 진짜 재밌게 들었다. 왜냐면은 저도 존나 붐뱀 헤드인데 데뷔형 디스가 더 부각됐다고요? 아니에요. 근데 왜냐면은 이게 사실 오웬형을 제가 디스했을 때 그걸로 오웬형이 누구한테 공격받을 때 그 디스전 가사들이 많이 인용되는 거 보면은 제 막 디스가 무의미하지는 않았던 것 같았어요. 그때 뭐 지금은 뭐 오웬형이랑 별 문제 없지만 제가 이거 1분 40초 남아서 다시 킬 건데 일단은 뭐 얘기를 조금 더 하고 하면은 그때 그래서 제가 말리기한테 보냈는데 말리기가 뭐 존나 좋아해줘서 고맙다 이렇게 하다가 그냥 관계가 좀 괜찮아졌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말리기도 이런저런 일들이 있고 나서 그때 말리기가 되게 힘들다고 생각할 때쯤에 제가 쿤디 판다가 말리기 만난다고 해서 같이 만나면 안 되냐 이래서 만나서 그때 말 놓고 좀 친해진 것 같아요 말리기랑. 왜냐면 저는 약간 딱 봐도 약간 존나 억울할 것 같은 일을 당한 사람을 보면은 제가 못 견디겠더라고요. 제가 겪은 일들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말리기랑 그때 만나서 좀 하루 종일 그때 커피도 마시고 밥도 먹고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럼 좀 친해졌어요 그때부터. 그리고 제가 말리기 인스타에 막 댓글 달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 이거 다시 킬게요.